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스피드 개념 총정리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방정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여러가지 방정식 중에서 3차 4차 방정식 알아봅니다. 지금까지는 1차 2차 했죠. 그럼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어떻게 풀 것인지 풀이 방법 알아봅니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인데 fx는 0이 있습니다. x에 관한 식이 있고 0이 있는데 얘가 fx가 3차식 이꼴 0이야. 즉 이렇게 3차식 이꼴 0이야. 3차 방정식이 되겠죠. 4차식 이꼴 0이야. 4차 방정식이 되겠죠. 방정식의 정의는 뭐라고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거나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문자를 대입했을 때, 특정한 값만 대입했을 때 등식이 참이 되는 그런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때 참되게 만들어진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아셨죠? 오케이. 그럼 이걸 푸는 방식은 무조건 인수분해야. 3차식의 인수분해, 4차식의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가는 겁니다. 근데 한 문자에 대해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바로 인수정리. 0되는 x값을 찾습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 그리고 복잡하면 치환해서 풉니다.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래서 앞에서 인수분해를 배운 거야. 3차, 4차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돼야 여러분 나중에 가서 수투 다항함수의 미분적분 할 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미분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극대극소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이게 돼야 된다고. 아셨죠? 반드시. 오케이. 인수분해 하면 a 곱하기 b가 0이면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0이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0이면 0 되지 않습니까? a는 0 또는 b는 0이잖아요. 그러면 a는 0 또는 b는 0은 둘 다 0이어도 돼.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는 겁니다.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고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어도 됩니다.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은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 될 수 있겠죠. 세 인수가 곱해진 겁니다. 그러면 셋 중에 적어도 하나만 0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비교 분석. 만약에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a는 0이 아니고 이고 b는 0이 아닌 겁니다. 0이 아닌 것은 동시에 0이 아니어야 돼. 0인 것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0 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차이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4개의 곱이 0이야.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나오면 4차 방정식 나오면 이거야. 넷 중에 적어도 하나가 0 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정 딱딱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나 연습해 볼까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라는 거죠. 인수분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난 얘를 똑같은 게 있죠. 복잡하잖아. 얘를 무조건 다 전개해서 4차 방정식 푸는 것도 좋겠지만 x 똑같은 게 있으면 치환하는 겁니다. 그럼 x 곱하기 x 플러스 13이니까 전개시켜주면 x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42 이퀄 0이 되겠죠. 응? 그럼 6, 7에 40이니까 그럼 x 플러스 6 그 다음에 x 플러스 7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야. 그럼 치환했으면 불려드려. x제곱 마이너스 5x 자 플러스 6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퀄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는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 유리수 범위에서. 내비도 그냥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에서 묻기를 모든 실근의 곱이래. 실근의 곱. 방정식의 근은 실근될 수도 있겠고 중근될 수도 있겠고 허근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얘가 0 또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이잖아. 그러면 x는 2 또는 x는 3 또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 맞죠? 그럼 얘는 실근이고 얘도 실근이란 말이죠. 그럼 얘가 무슨 근인지 알아봅니다. 판별식 D를 봅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b제곱 25 마이너스 4ac 47에 28 음수입니다. 판별식 D가 음수입니다. 얘는 무슨 근을 갖습니까? 허근을 갖습니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모든 실근의 곱이기 때문에 실근은 얘랑 얘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 얼마? 6. 이 문제의 정답은 6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실근의 곱인 거니까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4차 방정식의 문제 풀이였습니다. 이제는 인수 정리를 이용한 3, 4차 방정식 풀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인수 정리가 뭐냐? 인수 정리가 뭐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인수는 나누어 떨어진다. 우리가 6이 있어. 6을 1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누어 떨어지잖아. 더하기 0. 나머지가 0이다 이겁니다. 그럼 요 2하고 3을 6의 약수다. 6의 인수다. 인수랑 똑같은 겁니다. 약수랑. 근데 이건 소수니까 소수인 인수, 소인수 분해시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항식 fx를 인수분해에서 조리집보로 몫을 구하는 겁니다.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야.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저 fx는 얘로 나눴어. 몫이 곱해져. 나누어 떨어져. 나머지 0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얘와 얘가 저것의 인수다. 인수끼리 곱이니까 인수 분해됐다. 인수 분해됐다 이거죠. 됐죠. 오케이. 그때 얘를 나머지 정리해서 0된 x값이 뭐지? x는 알파를 대입해주면 f알파가 0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1차식의 인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거죠. f알파가 0이란 말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 1차식 x 빼기 알파를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얘를 이로 나눴더니 몫을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x 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고 x 마스 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인수분해 하나의 인수를 찾는 거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구해주면 나머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해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방식이 있는데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 허근의 두 근을 구하라 이거죠. 그럼 4차 방식을 인수분해해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찾는데 그러면 0되는 x값을 찾아줍니다. 0되는 x값은 붙여진 손바닥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약수 1 4 상수항의 약수 1 2 4 그럼 프라마이나 1 프라마이나 2 프라마이나 4 저 안에 무조건 0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7 마이너스 8 플러스 4 그러면 얘 없어지겠고 8 마이너스 없어지겠네. 0 되죠. 찾았어. 오케이. 빙고. 그러면 우리는 1 개수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8 플러스 4 빠뜨린 개수 없죠. 그죠? 0된 x가 1입니다. 내려옵니다. 곱해줍니다. 더해줍니다. 조리제법 곱해줍니다. 더해줍니다. 곱해줍니다. 더해줍니다. 곱해줍니다. 나누어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것이 인수분해가 일단 하나 찾았어. x 마이너스 1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몫이 뭡니까? 상수 1차, 2차, 3차입니다.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몫이 될 것이고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됐죠? 저 식이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 된 겁니다. 인수분해는 될 때까지 가는 거죠. 얘를 딱 보니까 얘를 다시 인수분해 시켜. 0되는 x값을 찾습니다. 역시 1을 대입했더니 1, 4, 5 안 돼.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안 돼. 그럼 1은 없어. 1이 없으면 그 다음 플러스 2를 대입해 줍니다. 그럼 8,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8,
마이너스 4, 16 마이너스 16. 오케이. 2 대입했더니 되네. 2 대입해도 0 되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잖아. 이용하는 거지. 2를 갑니다. 그러면 1, 2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2 더해줍니다. 곱해줍니다. 나누어 떨어지네. 됐죠. 그러니까 나는 x-1을 그대로 있겠고 얘를 다시 한번 인수분해했더니 x-2 0된 x값이 2가 되는 거니까 해주고 그때 몫이 뭡니까? 상수 1차, 2차가 되는 거죠.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때 x는 1, x는 2. 얘는 실근이죠. 근데 두 허근을 알파벳으로 합니다. 그럼 난 얘를 0되게 하는 판별식 D를 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니까 얘가 허근을 갖겠네. 그러면 이놈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두근의 합 1이죠. 두근의 곱 뭐죠? 최고차원 상수항 2죠. 그때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변형 공식 맞습니까? 그럼 계산 딱 해보면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정답 얼마? 마이너스 3. 이게 내가 구할 이 문제 정답.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4차 방정식을 인수정리 0된 x값을 찾아서 조립제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차 조립제법, 3차 조립제법 인수분해를 해요. 그래서 실근이 뭔지 허근이 뭔지 찾아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입니다. 여러 가지 4차 방정식 풀이입니다. 이제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은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채워나누는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아까도 풀어봤던 문제가 있듯이. 그래서 이거 한 딱 보시면 한 허근을 공통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야.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이것도 한 허근을 물어봤네. 허근을 물어봤어. 전개해주면 4차 방정식 되겠죠. 근데 저걸 하염없이 전개해주면 너무 복잡해. 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데 뭔가 있을 것이다. 요 120 요거 이항시켜야 돼. 근데 그냥 무대뽀로 전개를 막 시키잖아요. 그럼 3, 3, 5, 9개 항 나오고 120 넘으면 10개 항이 있어. 10개 항을 다시 묶어주고 다시 0된 x값 찾고 근데 허근이래. 허근은 0된 x값 찾기가 어렵단 말이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봐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한 번 더 꼬은 거야. x-1 x-3 맞지? 얘 인수분해 해주면 x-4 x-2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 이항시켜. 마이너스 120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하나의 유형화된 겁니다. 여러분 1학년 때 많이 봤던 거야. 그때 이 상수항 마이너스 1과 뭐 마이너스 4 이거 더해주면 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합이 마이너스 5가 같잖아요. 상수항의 합이 같게끔 그 합이 다르면 상수항의 곱이 같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얘랑 전개를 시켜줘.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4가 되겠고 얘랑 전개를 시켜줘.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두수의 합 두수의 곱 6 마이너스 120 이퀄 0 되는 거 맞죠? 이 빼기 120대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럼 난 이것을 해쳐서 싹 다 전개를 시켜서 다시 인수분해 시켜야 돼. 그때 뭐가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x제곱 마이너스 5x 얘를 한 문자 라지 x로 치환. 그러면 x 플러스 4 x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전개시킵니다. 그럼 x제곱 두수의 합 플러스 10x 두수의 곱 6, 4, 24 빼기 120인 거니까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96 되는 거 맞습니까?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쟤를 인수분해 시켜. 그러면 96을 인수분해 시키려면 우리가 16 곱하기 66에 36, 6에 6 하면 되겠네. 그럼 차가 10 나오겠죠? 그럼 이건 16 곱하기 6을 하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두 개 곱해지면 마이너스 96이고 이거 합해지면 10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되면 x 플러스 16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6 이퀄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선생님이 쉽게 하지만 쉬운 게 아니야 이거. 일일이 다 하셔야 돼.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찾아야 돼. 16 곱하기 6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집어넣어. 치워놨던 거.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5x 집어넣어. 플러스 16.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얘가 0 또는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판별식 D를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 64 24니까 양수가 되기 때문에 실근입니다. 내가 원하는 근이 아니야. 허근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를 판별식 D를 딱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6 6, 4, 24, 4, 1은 4, 54니까 얘는 음수죠. 얘가 허근을 갖습니다. 이놈의 근이 알파다 이거지. 이놈의 근을 알파라고 한다 이거지. 즉 x는 알파다 이거지. 이놈의 근이 x는 알파야. 그럼 근은 대입해주면 성립하는 거지.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6 해주면 0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의 값을 구하라. 이거 이항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얼마?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이렇게 1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방정식의 의미, 방정식의 근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하는 거고 4차 방정식 우리가 없던 것을 묶어서 모양새를 만들어서 치환해서 푸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싹 다 통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2, 고3 가서 3차, 4차 함수,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뭐 수열, 복잡한 뭐 여러 가지 함수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더 복잡해지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단계를 밟고 가셔야 돼요. 수학은 단기 완성이 아니라 단계 완성입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의 단계, 빠진 단계를 채워주는 강의입니다. 빠진 벽돌을 채워주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체킹해서 내가 여기가 빠져 있구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단단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2등급을 뚫고 1등급으로 갈 수 있고 만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복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2차, 4차, 6차, 8차 이것들 복 2차 방정식을 하는데 4차 방정식이잖아. 역시 이것을 뭐 하면 돼?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그럼 4차식의 인수분해.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일단 배웠다고. 두 가지입니다. x제곱을 라지에서 치환해서 그냥 인수분해 되면 끝. 근데 두 번째 얘가 x로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a제곱 빼기 b제곱 이퀄 0의 꼴로 변형한 후 인수분해 시켜주는 겁니다. 됐죠? 인수분해 고차식 인수분해 배웠던 내용이야. 그걸 그대로 4차 방정식에 풀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의 네근을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놈의 값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럼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2차, 4차니까 복 2차 방정식이네. 그래서 나는 x제곱을 라지 x로 일단 치환을 시켜봐. 그러면 전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25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유리수범에서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해봤자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가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냅니다. 그럼 x의 4제곱 표현한 게 플러스 25니까 이것은 플러스 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얘가 10이 와야 돼. 10x 제곱이 와야 돼. 그지? 근데 두 가지가 있다고. 여기가 플러스 10이 오든 마이너스 10이 오든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둘 다 완전 제곱식이야. 절반의 제곱이라고. 이놈의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됐어요? 그러면 원래 식이 마이너스 15x 제곱입니다. 그러면 10x 제곱이면 여기가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25 x 제곱이 와야 돼. 그래서 얘랑 더해주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0x 제곱이면 얘가 마이너스 5 x 제곱이 오면 돼.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15니까. 그때 완전 제곱식 제곱 빼기 제곱이 돼야 돼. 근데 25는 5의 제곱이지만 5는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B, 이거 채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를 채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제 얘가
이퀄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내는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5의 통째 제곱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는 5의 제곱 x제곱이니까 5x의 통째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 식들이 약간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차 공식 x제곱 플러스 5 한 번은 더해주겠고 설마 합차 공식 x제곱 플러스 5 한 번은 빼주겠죠. 이렇게 이꼴 제로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정의합니다. x제곱 플러스 자 5x 플러스 5 내림차순 정리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이퀄 0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래. 그러면 난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퀄 0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이퀄 0이야.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근의 관계를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 이것에 두 근이 있겠고 여기서 두 근이 있겠죠. 그럼 난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고 요놈의 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난 요놈의 두 근의 합 뭐지?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두 근의 곱 뭐지? 플러스 5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난 요놈의 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했기 때문에 감마 플러스 델타 두 근의 합은 뭐지?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감마 델타 두 근의 곱은 뭐지? 역시 플러스 5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주어진 식의 계산은 뭐냐면 난 이것을 이렇게 두 개씩 묶어 이렇게 두 개씩 묶어 많이 해봤잖아. 그러면 나는 저 알파 베타 통분시켜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이고 플러스 감마 델타 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 되는 거 맞습니까? 합과 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고 얘가 플러스 5니까 얘는 플러스 1 되겠네. 내가 구할 정답은 뭐라고? 0이라고 0. 빵! 됐어? 이렇게 4차 방식, 보기차 방식을 이렇게 완전식으로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돼. 쫄지 마. 문제에서는 네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근의 관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러면 합과 곱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두 개씩 묶어. 이런 예측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무리.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계속 통합이 돼요. 통합되고 앞에서 배운 통합되고. 그럼 고2, 고3 때 오죽하겠냐고. 지금 배웠던 것들이 또 통합된다고. 하나의 양념으로 쓰인다고. 알겠어? 놓치면 안 된다고. 됐죠? 오케이. 자, 이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보시면 세수 이거는 2차 방정식만 알면 끝나.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에서 두 근의 합 뭐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뭐지? a분의 c. 다 배웠잖아. 두 근의 차는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외우지 마. 외우지 마. 뭐로 외워라? 두 근의 차에 제곱은 두 근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과 곱으로 풀어주면 된다고 했죠? 오케이. 이거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저렇고 두 근의 곱이 이런데 3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세근을 알파 베타로 감마라고 합니다. 저 모든 계수들은 전부 다 뭡니까? 실수 계수인데 세근의 합은 뭡니까? 불러봐. 세근의 합 배웠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 최고차항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차수항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의 합은 뭐죠? 불러봐. 그렇지. a분의 c. 확인해. 헷갈리면 별표 그리고 채워놔.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두 근의 곱은 플러스 a분의 c인데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됐죠? 선생님이 하나 더 가르쳐줬잖아. ax의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플러스 2 이퀄 여기 4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이것의 네 근의 합. 네 근의 합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야. 응? 네 근의 곱은 뭐라고? 응? 이것은 플러스 a분의 2라고. 홀수의 곱은 마이너스고 짝수의 곱은 플러스라고.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선생님이 개념 원리 설명할 때 이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쉽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확장을 시켰어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 그때 자 세수를 그대로 3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먼저 두 수를
두 근 알파 베타를 근원한 2차 방식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방식은 배웠잖아요. 이렇게 만들었고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꼴 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식 x제곱의 계수가 1인 3차 방식은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꼴 0.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앞에 곱하기 1. 그럼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 세 근 맞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 되는 거지.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의 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마이너스 두 개의 곱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 음수 두 개가 곱해지면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세 개가 음수가 곱해졌기 때문에 음수 세 개가 곱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0이었을 때 단 a가 0이 아니야. 이것을 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잖아. 그럼 난 a로 양변을 나눠. 그럼 얘가 x 세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a분의 b x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a분의 c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a분의 d 이퀄 0 된다고.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같다고. 그러니까 플러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세근의 합이라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이고 이 마이너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은 플러스 a분의 c가 될 것이고 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는 플러스 a분의 d이기 때문에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고. 이렇게 증명이 된다고. 됐죠? 곡글로 역추적. 오케이? 2차 방식이 됐으면 3차 방식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3차 방식의 혈례근입니다. 우리 2차 방식 따져봅니다. 2차 방식에서 세 개수가 유리수고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유리수 무리수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되겠죠. 실수야. a, b, c가 개수가 실수이고 한 근이 복소수면 p 마이너스 q i가 혈례근이다. 공짜로 얻는다라고 했죠. 3차 방식도 마찬가지야. 요 a, b, c, d가 전부 다 유리수야. 개수가 유리수고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선생님 근이 세 개인데 이 두 개가 있고 또 다른 한 근이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요 개수가 전부 다 실수야. 그때 한 근이 복소수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근은 pi qi라고 그냥 공짜로 얻어. 또 다른 한 근이 또 있어. 이렇게 쌍으로 근이 있다고. 쌍으로 한 쌍으로 있다고.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혈례근 2차하고 똑같습니다. 차수가 하나 높아졌을 뿐이고 우리가 이거 한번 볼까요? 3차 방식의 한 근이 이랬을 때 실수 a 값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n차 방식의 근은 몇 개가 있다? n개가 있다. 그러면 한 근이 이렇다고 하니까 분모가 허수야. 그러면 분모를 실수화로 바꿔. 그럼 난 1 마이너스 i에다가 뭘 곱해줘? 1 플러스 i를 곱해줘. 그럼 분자에다가 똑같이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켈레부스의 곱이니까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됩니다. 2배 1 플러스 i가 되는 거니까 약분 딱 시켜주면 얘는 1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한 근이 1 플러스 i다 이거지. 그러면 한 근이 얘랑 똑같다 이거지.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i면 앞에 개수를 딱 봐봐. 얘 실수, 얘 실수, 얘 실수, 얘 실수. 실수 얘라고 준 이유가 있겠죠.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인 개수입니다. 그럼 공짜로 근을 얻어. 1 마이너스 i 혈례근. 얘가 공짜로 근을 얻는 겁니다. 혈례근에 의해서. 그 다음에 3차 방식은 근은 3개니까 나머지 한 근 알파가 있겠지. 잡아. 모릅니다. 잡아. 그래놓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 갑니다. 세 근을 합해줍니다.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i 더하기 1 마이너스 i 싹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이차항합의 개수 a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i가 죽어. 그리고 1도 죽어.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은 a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의 합.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i 두 근끼리 곱해.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두 근끼리 곱의 합은 최고차항 개수분의 1차항합의 개수 4가 되겠죠. 그죠? 이걸 계산합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 i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i 플러스 1 플러스 1 되겠죠. 얘가 4가 되겠습니다.
응?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 거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죽겠죠. 죽겠고 자 2알파는 2가 이항돼 2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할 알파는 무엇이다? 1이다. 나머지 한 근이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난 일식에다 대입하는 거죠. 알파가 1이야. 그럼 내가 구할 a는 얼마야? a는 2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치겠어.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공짜로 근을 하나 얻어.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을 잡아. 3차 방정식 근이 3개야.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과 곱으로 끝내. 두 근의 곱의 합 끝내.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다 풀어봤던 기억이 슬슬 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왜 안 납니까? 당연해. 안 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그때 확실하게 안 했던 거야. 그럼 희미한 거지. 그럼 다시 하라 이거지. 그렇지? 반복밖에 없어. 갑시다.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랬을 때 다음 중 나머지 근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건 조금 어려운데 앞에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인 개수잖아. 1, 2, 3, 2, 2 그리고 한 허근이 나왔어. 그러면 공짜로 뭘 얻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건 정답이 될 수 없어. 얘 근이야. 됐죠? 그러면 보기를 보니까 이걸 인수분해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돼. 교육과정에서는 인수분해 안 된 건 안 내. 근데 얘는 인수분해하는 소리가 아니야. 뭐야? 근이 아닌 것을 모두 찾아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보기 중에서 얘네 둘이 한 쌍이고 얘네 둘이 한 쌍입니다.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이든지 3번, 5번인지 이거 문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켤레근이잖아. 그치? 한 쌍의 켤레근이 있겠고 또 한 쌍의 켤레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차 방정식의 근은 4개의 허근이 있는 거야. 허근은 못 구하지 솔직히. 인수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은 실근밖에 못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대입하는 거지. i를 대입해봐. 대입해서 성립하면 근이 되겠죠. 대입합니다. 그러면 i 4제곱은 1입니다. 2i 세제곱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i가 될 것이고 i 세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플러스 2i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 죽겠고 얘 0 되네? 성립하네? i가 근이네? 그럼 개수들이 실개수니까 켤레근 얘도 근이네?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근이 될 수 있겠다. 그럼 근이 아닌 것은 얘네 둘이지.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요. 그냥 고지것대로 푸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문제가 원하는 출제하는 바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보고 푸십시오. 보기까지 읽어보고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고를 확장시켜야 돼. 말랑말랑해져야 돼. 그게 수능형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식 대입해서 딱 푸는 것들은 내신형 문제. 확장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이거?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차차 방정식 했으면 우리가 이제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칭 방정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2가지가 있어요. 1차식과 2차식을 연립시켰어. 그러면 대방차수가 2차니까 이건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차식과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식과 2차식이 있어.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있어. 이것도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2차 방정식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걸 푸는 방식과 이걸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된 것을 푸는 방식은 무조건 저 1차식을 이 2차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1차식을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x 값을 가지고 대입해서 나머지 값을 구하면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자,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라. 뭔가 토를 항상 달아. 연립 방정식인데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허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봅시다. 얘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입니다. 무조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라니까? 이건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할게요. 여기가 y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배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들어갑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설마 그건 모르지 않겠지? 그지?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2a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연립했어. 그럼 이것의 해가 2차 방정식이잖아. 실근을 가지면 실근이 존재하겠죠. 문제에서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이야. 그럼 이 근이 무슨 근을 가져야 돼? 그렇지. 실근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 허근 가지면 되겠죠. 판별식 4분의 d 짝수배니까. B'이 2죠. 2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2A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A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때 정수 A의 최대값.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게 A가 있어. 마이너스 2가 있어. 마이너스 3이 있어. 마이너스 1이 있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가장 큰 정수는 무엇이냐? 얼마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정답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내는 센스. 됐죠? 끝까지 긴장 풀지 마. 마이너스 1 아니야. 마이너스 2도 아니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하 연립방정식이 실근이 존재치 않으려면 연립시킨 2차 방정식이 허근 나오면 되잖아. 실근이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죠? 2차 방정식은 실근 아니면 허근인 거니까.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라. 자 이제 2차식이 있어. 그럼 이걸 푸는 방식은 교육과정 안에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안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 된다고. 선생님이 개념물리 기본서 할 때는 교육과정 바깥도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두 2차 방정식 중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인수분해하여 1차 방정식을 얻습니다. 그 1차 방정식을 나머지 2차 방정식에다가 각각 대입하여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인수분해를 찾아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기본 문제 안 풀어. 기본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잖아. 확인 체크나 필수예제 기본 문제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좀 버겁거나 안 되면 그 필수예제와 확인 체크를 풀면서 내 걸로 여러분이 강화시켜. 내가 강화시키는 거 아니잖아. 알겠죠? 이렇게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얘도 2차 방정식이고 얘도 2차 방정식입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려면 우변이 0 돼야 돼. 얘를 밑에 걸 봐. 4x 제곱 이항시켜 마이너스 4xy 플러스 y 제곱 이퀄 0 되는 거잖아. 오! 이거 무슨 식? 완전 제곱식. 왜? 이건 2x 설마 마이너스 y의 통째 제곱 전개시켜봐. 2배 4xy 딱 나오잖아. 플러스 y 제곱. 완전 제곱식 해야 돼 이거.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차식 나오지. 제곱이 0 되려면 얘가 0 되면 되잖아. 그럼 y는 2x. 이 1차식이 나옵니다. 그 y는 2x를 어디다 대입해.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낸 거잖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1번식. 지금 우리는 2번식이 바로 y는 2x야. 1번식에 대입하는 거지. 동시에 만족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x제곱이 있겠고 y에다가 2x를 대입해. 제곱하니까 4x제곱. 끝까지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x의 제곱입니다. 얘가 40이 됩니다. 그럼 x의 제곱 얼마입니까? 8이 됩니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니까 2 루트 2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y는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를 대입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를 곱하니까 4 루트 2가 되겠네. 복호 동수.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입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는데 우리가 플러스 2 루트 2를 곱해주면 플러스 4 루트 2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2, 4, 8 8이 16 나오는 거 맞습니까? 8 루트 2 루트 2 그죠? 근데 마이너스 2 루트 2를 그럼 마이너스 4 루트 2를 곱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8 역시 똑같이 16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6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어. 그러면 1차식이 나온다고. 그 1차식을 1번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차식이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대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해를 구하고 두 번째 해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건데요. x, y에 대한 대칭식. 대칭식이 뭐냐? 이겁니다. x 플러스 y와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에서와 같이 x, y와 y를 바꿔. 그러면 x 플러스 y와 xy를 바꿔. y 플러스 x 똑같이. x 플러스 y랑 y 플러스 x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x 대신 y로 바꾸고 y 대신 x로 바꿔. 그러면 난 요식과 요식을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 똑같죠. x와 y를 바꿔도 식이 똑같은 식을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칭식이 나왔을 때 대칭식이 들어있는 연립방정식은요 치환합니다. 어떻게?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합니다. x 곱하기 y를 b로 치환합니다.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AP의 그 치환에서 간단한 AB에 대한 연립방식으로 변형합니다. 그래서 AP 값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x 플러스 y가 a고 x 곱하기 y가 b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x, y를 두 근으로 하는 임의의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t든 뭐 p든 상관이 없어. 임의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t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at 플러스 두 근의 곱 이퀄 0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놓고 풉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근의 합이 5야. 두 근의 곱이 3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풀잖아.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풀잖아요. 어떻게? 우린 x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 맞습니까? 기억나죠? 근데 만약에 x 플러스 y가 5야. x 곱하기 y가 3이야. 그럼 두 근을 x, y로 생각하면 변수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미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5t 플러스 3 이퀄 제로 변수만 바꿔주는 거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변수만 바꿔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자로 외우지 말라고. 원리로 외우라고. 원리로. 문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이해되죠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 이퀄 0의 두 근. 두 근이 t는 x, t는 y가 된다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에 대해서 이놈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딱 보니까 이거 xy 때문에 2차식이야. 이것도 2차식이라고. 2차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보인다고. 안 보여 인수분해가. 알겠죠? 뭐 0이 있어야 인수분해 되는데 안 보인다고. 딱 보니까 xy 바꿔봐. x 곱하기 y 곱하기 x 더하기 y는 y 더하기 똑같아. 대칭식이야. xy 바꿔봐. y제곱 x나 y x제곱이나 똑같다고. 바꿔도. 대칭식이라고. 그래서 난 저것은 이렇게 합니다. x 플러스 y를 a라고 치환하고 x 곱하기 y를 b라고 치환합니다. 먼저 개념이 잡혀야 문제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겁니다. 개념이 없으면 못 잡아요. 선생님이 잡아주니까 푸는 거지. 여러분 잡아라 하면 웬만하면 못 잡습니다. 근데 잡을 때까지 여러분 반복 연습하셔야 돼. 응? 그러면 주어진 준식은 얘가 b잖아. 얘가 a잖아. 9. 그 다음에 얘를 공통인수 xy로 묶어봐. 그러면 x 플러스 y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x 곱하기가 b고 얘가 a니까 얘가 얼마야?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1번식, 얘가 2번식. 그죠? 그러면 두 수의 합이고 두 수의 곱이잖아요. 그럼 내가 뭐 임의의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9t 두 근의 곱 20 이퀄 제로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인수분해 되겠죠? t 4, 5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5 이퀄 0 맞습니까? 그럼 t는 4 또는 t는 5가 되는데 그때 잘 봐. 응? a가 4면 b는 얼마? a가 4면 b는 5가 될 것이고 또는 a가 5가 될 수 있잖아. 그럼 b는 얼마? 4가 될 수 있겠죠.
합해서 9가 되고 곱해서 20 되는 거. 두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얘를 첫 번째라고 할게. 첫 번째 이랬을 때 그럼 x 플러스 y가 4가 되고 xy가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합해서 4가 되고 곱해서 5가 되는 거. 그러면 나는 이것을 임의의 t를 썼기 때문에 임의의 s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 4s 플러스 두근의 곱 이퀄 0이라고 할게요. 이것의 근이 xy야. 근데 이름의 근은 판별식 d를 보면 4분의 d를 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야. 4 마이너스 5야. 음수야. 허근이라고. 허근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라고. 문제에서는 자연수 x라고 그랬어요. 그치? 이건 자연수가 될 수 없다고. 그 다음 얘는 그럼 두 번째를 따지는 거지. 두 번째가 x 플러스 y가 5가 될 것이고 x 곱하기 y가 4가 된 겁니다. 그럼 임의의 s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5s 두근의 곱 4 이꼴 제로의 두 근이 xy라고. 그럼 이건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s 마이너스 1 s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는 거죠. 그럼 s가 1 또는 s가 4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x가 1이면 y는 4가 될 것이고 또는 x가 4가 될 수 있잖아. y가 1 될 수 있다고. 그때 x 플러스 y 제곱의 값은 둘 다 자연수 맞죠? 조건 만족하죠? 그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정답 얼마? 17 이렇게 이거거나 제곱 더하기 제곱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풀어줍니다. 대칭 실현을 알아주겠고 치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방식의 작성입니다. 두근의 합 마이너스 두근의 합 플러스 두근의 곱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두 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연수란 조건을 활용해 줍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된 것들을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 그건 개념밖에 없어요. 빠지지 않는 개념. 됐죠? 빠진 벽돌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자 공통근 갑니다.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입니다. 공통근은 쉬워. 그냥 간단히 정리할게요. 공통근은 이 방정식 두 개가 있어. 그럼 x는 마이너스 2, x는 3이 있죠. x는 마이너스 2, x는 5가 있죠. 그럼 두 개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은 x는 마이너스 2 아닙니까? 이게 공통근이에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의 근이야. 두 개를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라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겁니다. 됐죠?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은 처음에 인수분해를 해. 두 개를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해. 근을 구해가지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찾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 될 것이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때가 문제죠.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차항소거와 상수항소거. 최고차항소거와 상수항소거. 자, 1번 인수분해가 안 되면 최고차항소거 또는 상수항소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는 공통근을 알파라고 잡고 x는 알파 근이니까 대입해. 그래서 그 알파에 대한 두 방정식에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소거해주면 얻은 방해 중에서 공통근 알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연습 문제 있습니다. 공통인 실근을 가질 때 두 2차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 공통근, 그중에서 실근을 가질 때 실수 피해값, 실수란 말을 강조를 많이 했네요.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둘 다 피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응?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을 찾을 수가 없잖아. 그때는 나는 공통인 근을 두 개의 공통인 근을 알파라고 잡고 집어넣어. 그럼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될 것이고 또 집어넣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자 P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을 소거하든지 상수항을 소거하든지 그러면 난 이것을 변변 뺐더니 P 빼기 1 알파의 제곱이 될 것이고 알파 빼기 P 알파니까 마이너스 묶어주면 P 빼기 1 알파
상수항이 소거됩니다. 이퀄 0이 되겠죠. 그죠? 상수항 소거나 최고상 소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공통인수가 뭐가 있습니까? P 빼기 1이 있겠고 알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알파 빼기 1 이렇게 인수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통째 이 곱하기 1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째로 빠지니까 빼기 1만 남는 거지. 0. 그러면 인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로 또는 얘가 제로 또는 얘가 제로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P가 1입니다. P가 1이면 집어넣어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이것은 뭐가 돼? 판별 D를 봅니다. D를 딱 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야. 허근입니다. 문제에서는 공통인 실근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P가 1일 때는 허근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두 허근이야. P가 1이면 공통인 허근 두 개를 갖는 겁니다. B 주어진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됐죠?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알파가 0이면 근이 0이면 0을 대입해봐. 성립해야겠죠. 그럼 0, 0, x에다 0을 대입해봐. 그러면 1은 0이라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알파가 0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러면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알파가 1일 때입니다. 그러면 공통근이 1일 때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1은 공통근, 두 개를 연립해서 풀었기 때문에 공통근이 되겠죠. 공통근은 1입니다. 그럼 근이니까 대입합니다. 대입을 딱 해주면 바로 P 플러스 1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때 P는 무엇이냐? 마이너스 2를 갖는 겁니다. 그때 실수 P값 구하라. 마이너스 2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공통인 실근은 알파는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 싸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되시겠죠? 방향 잡히시겠죠? 이걸 대표 문제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은요. 이거는 이제 정말 시험이 잘 나와. 왜? 어디서 나오냐면 경우의 수 순열좌. 확률 통계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정수 조건, 그다음에 자연수 조건, 양의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을 이용해서 개수를 셉니다. 경우의 수를 셉니다. 반드시 부정방정식은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부정방정식이 있고 부정방정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방정식도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은요. 근이 무수히 많아서 그 근을 정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런 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x 곱하기 자 충돌 먹었네요. 자 봅시다. x 곱하기 y가 얼마라고 합니까? 2라고 할게요. 그럼 이것의 근은 무엇입니까?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은 무엇입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y는 2가 되겠죠.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y는 1이 되겠죠. x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y는 3분의 2가 되겠죠. x에 4를 대입해주면 y는 4분의 2가 되겠죠.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서 그 근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은요, 근을 정할 수가 없어. 아무런 모든 실수에서. 그죠? 그래서 x로 나눠주면 y는 x분의 2가 됩니다. 단 x는 0이 아닐 때. x가 0일 때는 근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나중에 배우는 분수 방정식, 분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근이 많기 때문에 얘를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이거 x축, y축. 얘가 양수니까 1, 4분면 3, 4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1,2점, 2,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이렇게 이 만족하는 x, y 값들 전부 다 점으로 따다다다다다 찍었더니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을 구하라 그러면 근을 정할 수가 없어. 너무나 많아. 이런 게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 알겠죠? 정할 수가 없었을 때 우리는 조건을 줍니다. 조건을 딱 주면 조건을 딱 줍니다. 단 x, y는 무슨 수? 자연수. 자연수란 조건을 딱 주면 뭐밖에 없어? 1, 2, 1. 이 두 개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1 곱하기 2, 2 곱하기 1. 딱 두 개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알겠죠?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데 어떤 제한된 조건을 줘서 근을 얻는 것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단 xy가 정수라고 한다면 이것도 두 개 정수잖아. 또 있지. 뭐가 있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두 개가 더 추가가 돼. 음의 정수가 있잖아. 이렇게 네 개가 정수의 해가 되는 겁니다. 셀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부정방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때 부정방정식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정수 조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꼴 정수로 만듭니다. 그럼 이 정수니까 약수가 있겠지. 약수 곱하기 약수는 정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방향입니다.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꼴 정수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정방정식을 푸는 정수 조건 있을 때 풀이 방법입니다. 한 가지 샘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을 합을거라. 아유 조건 천지네. 정수 조건 천지입니다. 그러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요. 그러면 단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까? 정수가 될 수 있겠죠. 그때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을 줬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1이 정리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무엇입니까? 두 근의 곱은 최고점 상수항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문자가 3개야. 식은 2개밖에 없다고. 원래 못 구해. 근데 정수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는 하나 없애. 그래서 난 1식에다가 2배를 합니다. 그럼 얘가 2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변변 뭐 해줍니까? 더해줍니다.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얘가 없어집니다.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이게 정수가 나왔잖아. 그러면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건 다 정수 조건이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꼴 정수꼴로 바꿔줍니다. 그럼 저를 바꿨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모양새로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주면 얘가 베타를 곱해주면 전개해주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알파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니까 이게 플러스 2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2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없던 4가 생겼죠. 없던 4가 생겼기 때문에 원래 마이너스 3은 있었고 여기 없던 4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변에 똑같이 4를 더해주면 여기 4 없어지겠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변이 뭐가 돼? 여기서 1이 딱 되는 거지. 그러면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꼴 정수꼴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 곱하기 1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딱 두 가지만 생기는 거지. 그때 첫 번째 알파 플러스 2가 1이었을 때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 베타 플러스 2가 1이었을 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알파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 베타는 얼마? 이것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겠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1식에 대입합니다. m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구할 m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그치?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얼마가 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니까 m이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이때 m은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6 되는 거니까 이때는 5가 되겠네. m은. 그러면 m은 5하고 m은 1. 값의 합은 얼마냐? 바로 6이다라고. 이렇게 이 문제의 정답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수근을 이용한 2차원의 두 근이 정수인 근이야.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m도 정수이기 때문에 m을 없애. 그러면 정수 부정방정식 하나 나온다고. 부정방정식은
1차식 곱하기 1차식 꼴 정수꼴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 경우의 수를 대입한다고. 그래서 경우의 두 가지 얻어서 원하는 m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부정관계 두 번째입니다. 실수 조건 있을 때. 실수 조건 있을 때입니다. 그럼 무조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의 꼴로 변형합니다. 왜?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0이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a가 0 그리고 b가 0 이렇게 해서 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습니다. 0보다 크나 같은 걸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꼴 완전 제곱식 이꼴 뭐 제곱 더하기 제곱 이꼴 0으로 꼴로 바꿔줍니다. 이게 안 된다. 완전 제곱식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후 반드시 d가 0보다 크나 같음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실수기 때문에 방정식은 그 문자에 대해서 근이 실근이 가져야 돼.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샘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실수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때 x, y 값을 구하라 이겁니다. 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 값입니다. 근데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원래는 못 구해. 근데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정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완전 적식으로 만들어.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4x 뭐가 필요해? 플러스 4가 필요해. 아니야. y제곱 마이너스 2y 뭐가 필요해? 플러스 1이 필요해. 이 5가 4와 1로 쪼개진 거지. 그러니까 이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0이 되겠죠. 근데 실수 xy니까 실수에서 2를 빼도 얘도 실수. 응? 실수를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도 실수라고. 실수에서 2를 뺐어.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도 무슨 수? 실수.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했더니 0이래.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무조건 0이 된다고.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은 0 되려면 x는 2 그리고 y는 1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x값과 1을 만족시키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x는 2, y는 1 한 쌍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실수 조건일 때 부정관계식 푸는 방식.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선생님 완전 제곱식이 안 보여요. 두 번째 풀이. 만약에 이게 보이면 풀면 되는데 완전식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 x제곱 마이너스 4x 1차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이퀄 0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 그럼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라고. 그지? 그럼 이걸 만족시킬 실수 x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실수 x라면 실수 x에다 대입해서 0이 된다라면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차방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4분의 d. 이게 짝수배니까. 앞에 개수가 짝수배니까 4분의 d가. 얘가 0 되면 된다고. 아니지. 실근을 갖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얘를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우린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얘가 0보다 크나 같으면 된다고. 아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 취급해.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풀어주면 얘를 다 이렇게 이항시킬게.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y 이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쪽으로 싹 이항시켜버리면 됐죠? 그럼 얘가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실수 빼기 1인 거니까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나 같잖아. 그럼 만족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 y는 1밖에 없습니다. y는 1밖에 없는 거야. 실수를 만족하려면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y는 1밖에 없다고. 해가 2차 공식. 알겠죠? y는 1을 저기다 대입해 줍니다.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y에다 1을 대입해. 그럼 1 더하기 5 6 빼기 2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이퀄 0이 됩니다.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뭐다? 2다. 그래서 x는 2, y는 1. 이렇게 구해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완전 적식이 안 보이면 한 문자의 내림차순 정리해서 실근 조건 d가 0보다 크나 같다를 이용해서 y값 구하고
X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오늘 여러 가지 문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 가지 부등식과입니다. 부등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등식, 좀 내용이 좀 많은데 여기까지 정리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는요, 역시 개념 복습하고 개념 원리 익히기 하시고 필수에서 푸시고 확인 체크. 여러분이 부족한 거 체킹한 것만 개념 복습하시고 확실한 것은 굳이 안 해도 좋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확실해 안 해도 좋겠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을 느끼면 그건 개념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풀어보시고 좀 부족해 조금 뭔가 부족해요. 그럼 확인 체크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풀어준 건 다시 한번 다 풀어보시고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개념 복습이에요. 됐죠?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힐티 이해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